코로나 시기에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계속 전화를 합니다. 백신 접종 거부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무려 1시간 이상 통화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담당자한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민원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한 자치단체에 한 5명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지원금 업무가 상당히 늘었잖아요. 이제 자기가 지원금 업무 대상에서 탈락이 되니까 전화로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칼 들고 동사무소에 가겠다. 오늘 저녁에 목매달아 죽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공무원을 협박을 하면서 자기의 지원금에서 탈락된 거를 화풀이를 이제 공무원들한테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 사람이 전국에 있는 250개 지자체에 공무원의 외출과 출퇴근, 차량 출입 기록 이 모든 자료를 다 공개를 해요. 5년치를. 엄청난 인력 낭비를 했는데도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기 찾아가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느냐 물어보니까 건의기에 포상금이 30억이 있어요. 이 30억을 타내려고 우리한테 정보 공개를 요구해가지고 공무원의 출장비나 이런 거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데 자기는 정보공개법이 과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좀 제한해야 된다 봐요. 공무원 개인의 어떤 사생활 부분, 뭐 출퇴근 시간까지도 다 줘야 되느냐. 그래서 정보공개법을 건의기에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건의기에서는 답이 없고요. 지금까지도 이분이 계속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으로 가고 소송까지도 가고 있고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체납 차량 영치라든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제 인허가 부서, 그 다음에 사회복지지원금, 이제 이런 부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고요. 이제 본인의 잘못으로 단속이 되어도 무조건 불만을 가지고 항의하고 따지고 막무가내로 욕설을 퍼붓고 공무원을 정신적으로 괴롭힙니다. 단속 같은 경우는 계도보다 자치단체장의 실적 위주, 과도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민선 지자체장이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관리와 선거에서 득표 관리 이런 식으로 표만 의식해서 공무원만 희생시키는 이제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이고요. 또 큰 소리 치면 해결해 준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고 복지 자격이 마치 벼슬인 양 유세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민 접촉 업무에는 95%가 여성 위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좀 만만하게 보는 현상, 최근 초등학교 교사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여성을 보는 사회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 공무원에게 악성 민원이 많이 생긴 원인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악성 민원의 문제의 경우에 전화폭언, 성희롱, 대면폭언, 욕설, 폭행 등 각 사안별로 대응을 5가지, 4가지로 나누니까 실제로 급박할 때 이제 그런 민원이 나타나면 이 대응들을 잘 하지 못해요. 갑자기 폭행을 가하고 달라드는데 민원인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뭐 절차대로 매뉴얼대로 이제부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폭언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녹음을 하겠습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그 성인한 민원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매뉴얼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이게 악성 민원을 차단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매뉴얼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먼저 폭언 중지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녹음을 알리고 설득을 시켜서 응대를 종료하고 부서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경중을 판단해서 유관기관이 협조를 얻는 게 경찰 신고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폭언을 하면 중지 요청을 하고 그래도 또 계속되면 녹음 고지를 해요. 그럼 민원이 가만히 있을까요? 심지어는 저는 더 심하게 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두 건도 아니고 이런 많은 민원을 일일이 부서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럼 그 부서장은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공무원 신분이 그렇습니다. 맞대응하면 오히려 손해고 보복성 민원 이거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합니다. 또한 민원인이 역으로 고발 고소를 하거나 불친절 민원으로 신고를 하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감사부서 가서 해명을 해야 되고 하니까 본인이 더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조용히 해결하려는 것, 더욱더 민원들이 공무원들한테 막대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폭언, 욕설, 고성 한번 듣는 직원들이 크게 충격을 받는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악성 민원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30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1시간, 2시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반 민원인들의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그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93%가 자치단체 대응이 미흡하다고 이런 그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담당 공무원을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 보디캡을 지급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해도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그 수단밖에 안 되지. 그 악성 민원이 순간적으로 가격을 하고 폭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다.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청원경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은행이 이제 우리처럼 이런 민원이 많았어요. 청원경찰을 도입하고 나면은 민원이 없어졌다 하거든요. 청원경찰 배치는 뭐 생색내기식으로 구청 민원실 1명 정도 배치를 해놨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제일 일선에 있는 동주민센터가 제일 열악하거든요.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제일 대면하는 게 주민센터잖아요. 이분들의 행포가 제일 심하니까 주민자치센터에도 청원경찰을 다 배치해달라는 그런 요구인데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재정 부분을 국가에서 한번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또 이제 악성 민원을 공무원 개인의 문제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 신고를 접수를 받아서 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 전문팀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피해자 개인이 전부 112 신고하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필요하면 내가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시달리기 싫으니까 112 신고를 끌어요. 이 악성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 대응팀이 사후의 조치를 고소고발까지 법정 대응까지를 대행해주고 피해자는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피해자는 예를 들어서 칼부림 사건이나 큰 사건이 났을 때는 그 피해자를 업무 부서를 이동한다든지 심리적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이 악성 민원의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림막을 설치하든지 악성 민원 관공서 사무실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반복된다고 봅니다. 조직이나 동료들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데요. 내 혼자 피해를 당하고 나니까 주위 동료들도 아는 척을 안 하고 조직이 나를 보여주지 않는 생각이 드니까 사직서를 엄청 많이 냈어요. 직원들이 입사 5년 차가 최선 민원 창구에 앉잖아요. 이분들이 2018년부터 쭉 보면 5,000명, 6,000명 오다가 이제 10,000명 넘다가 2022년에 13,000명이 됐어요. 그만큼 입사 5년 차가 첫 번째 이유가 악성 민원이고 두 번째가 임금이에요. 그만큼 악성 민원도 큰 그 사직서를 내는데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이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면 선배 공무원들의 위로와 지지로 버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악성 민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하게끔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봅니다. 공무원도 국민이고 같은 시민이고 노동자이고 사람입니다. 서로 이해하는 자세와 마음이 필요하고 나는 세금 내는 사람이고 공무원 너희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주인과 종이라는 인식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성 민원이 공무원 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소중한 가족처럼 대해 주시면 힘내어서 기쁜 마음으로 더욱 성실껏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